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몽골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베이징 외교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가을 울란바토르 광장에 3만 명이 모였고 고구려 문양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펄럭였죠. 중국이 30년간 3조 원을 쏟아부은 동북공정, 그 논리의 핵심을 설계한 학자가 바로 리 웨이밍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지방정권이다. 한국의 주장은 역사 왜곡이다. 중국 관영 언론은 연일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런데 제네바 유엔 포럼에서 단 한 장의 한글 공책이 공개된 순간 30년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학자가 모든 걸 버리고 몽골로 건너가 고구려 문화 네트워크의 전략가가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공책엔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왜 중국 최고학자가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서까지 진실을 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 웨이밍입니다. 54살 중국 베이징 국립역사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2025년 늦가을 베이징의 스모그가 짙게 깔린 어느 오후였습니다. 연구소 대회의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는 가운데 저는 단상 위에 서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30년 동안 다듬어온 제목이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고구려 중국 동북 지방정권의 역사적 위상. 고구려는 당나라 행정체계 안에 편입된 지방정권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레이저 포인터를 움직이며 지도를 가리킬 때마다 회의실에 앉은 외교부와 선전부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제가 수없이 반복해온 발표였고 저는 이 논리에 단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명확합니다. 고구려의 행정구조는 말을 이어가는 동안 장하오룬 국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회의가 끝나자 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리 박사, 당신 같은 학자가 있어서 중국의 역사 전선은 안전하다니까. 그의 말에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이 차올랐죠. 30년이에요. 제가 이 논리를 설계하고 다듬는 데 걸린 시간이. 그 세월 동안 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사적 근거를 제공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학자로서 제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제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유리창 너머로 베이징의 야경이 뿌옇게 펼쳐져 있었어요. 책장에는 동북공정 관련 논문과 단행본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훈장과 표창장이 줄지어 걸려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이룬 업적의 증거였으니까요. 책상 위 사진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에 제가 대학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역사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죠. 저는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 엘리트 기술자였고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거리의 네온사인들이 스모그 사이로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같은 방식으로 같은 논리를 반복할 겁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 아래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그때였습니다. TV 화면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낯선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울란바토르 수우바타르 광장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눈을 가늘게 떴죠. 화면 속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들고 있는 깃발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몽골 국기 옆에 고구려 문양이 새겨진 깃발 그리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몽골 대통령 우우나 후렐수우가 역사적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들려왔습니다. 화면이 연단으로 클로즈업 되더니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의 뒤로는 한국 특사단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들과 함께 새로운 동아시아 협력 구상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카메라가 광장을 훑어가는데 한국어로 쓰인 플래카드들이 보였어요. 고구려 형제국 몽골 마이너스 한국 역사연대. 저는 티슈 박스를 집어 던지듯 리모컨을 소파에 내려놨습니다. 또 감성쇼를 하는군. 중얼거리며 채널을 돌리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연구소 후배 저울인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떴죠. 선생님, 저 사람들에겐 논문보다 기억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기록만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30살도 안 된 젊은 연구원이 뭘 안다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답장을 보냈어요.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TV 화면이 신경 쓰였습니다. 다시 채널을 돌렸지만 여러 방송국이 똑같은 장면을 중계하고 있었어요. 한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었죠. 이번 선언은 10년간 진행된 고구려 마이너스 디아스포라 공동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몽골, 한국, 중앙아시아 고려인 공동체가 함께. 저는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어둠에 잠겼고 창밖에 베이징 야경만이 희미하게 방을 비췄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그냥 정치적 퍼포먼스일 뿐인데.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울인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역사는 기록만은 아닐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제가 30년 동안 해온 연구는 모두 기록에 근거한 겁니다. 사료, 문헌, 고고학적 증거.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오늘 밤 처음으로 작은 의문이 스쳤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말이죠. 기록 밖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곤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에서 긴급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내일 오전 9시 대외비 회의 소집. 필참.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일이 복잡해지겠네요. 다음 날 아침 외교부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부처 인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외교부뿐만 아니라 선전부, 심지어 정보기관 사람들까지 보였습니다. 이건 보통 회의가 아니었어요. 장하오롱 국장이 단상에 올라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어젯밤 봤던 울란바토르 광장 영상이 다시 떴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석 자료가 함께였죠. 군중 규모, 참여 인원, 언론 보도 횟수까지 세세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동지들, 이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장 국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어요. 그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GOGORYEO-DIEASPORAPROJECT 2015-2025라는 제목 아래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났죠. 10년입니다.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학자들이 10년 동안 우리 모르게 이걸 준비했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조직도 안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연구 네트워크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유전자 분석팀, 고대 DNA 채취팀, 언어구조 비교팀, 3D 유물 스캔팀, 심지어 고려인 증언 데이터베이스까지. 이건 학술 연구가 아니라 역사전쟁입니다. 한 관료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장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유럽과 미국의 유명 대학 로고들이 줄지어 나타났죠. 옥스퍼드, 하버드, 도쿄대까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과학적 근거를 앞세워 우리 논리를 흔들려고 해요.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저는 30년 동안 학술 논쟁은 수없이 겪었지만 이런 식의 다국적 협업은 처음이었죠. 리 박사. 갑자기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장 국장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음 달 제네바 유엔 학술 포럼에서 우리 입장을 재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고구려는 중국 역사라는 점을 세계 앞에 명확히 보여주세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제가 늘 해오던 일이었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록은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스크린에 떠있는 방대한 자료들이 신경 쓰였어요. 10년. 그들은 1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한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장 국장이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 박사, 혹시 상황이 꼬이면 이 시나리오로 여론전을 펼치세요. 그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CONFIDENTIAL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저는 묻지 않았어요.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연구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장 로비에 서 있었어요. 유엔 학술 포럼 참가자 배지를 목에 건 각국 학자들과 기자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중국 대표단 배지를 만지작거리며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죠.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수십 번은 발표했을 겁니다. 발표 순서가 됐을 때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제 PPT를 띄웠어요. 고구려의 역사적 위상 중국 동북 지방정권 재검토. 고구려는 당나라 행정체계에 편입된 지방정권입니다. 익숙한 문장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청중석의 서양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순조로웠습니다. 사료를 보면 명확합니다. 고구려 왕은 당나라 책봉을 받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을 때 몇몇 형식적인 질문이 이어졌어요. 저는 준비해온 답변으로 매끄럽게 마무리했죠. 분위기가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자 한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파크 크영 -2 센트럴 에이전 코리언 커뮤너티 네서크라고 적혀 있었어요. 질문이 아니라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로 기댔어요. 제 이름은 박경희입니다.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2세예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했고 누렇게 바랜 종이가 보였죠. 1937년 제 조부모님은 연해주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끌려갔죠. 그때 할머니가 이 공책을 품에 안고 계셨어요. 그녀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하자 스크린에 한글로 빼곡히 적힌 글씨가 나타났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여기엔 고구려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주몽,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할머니는 타국 땅에서도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셨죠.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라고. 제 입이 말랐습니다. 손에 쥔 레이저 포인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리 박사님.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에게 고구려는 중국 지방 정권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켜온 뿌리였어요. 영하 40도 추위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우리는 이걸 지켰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양 학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경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박경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답변을 해야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그건 개인의 기억일 뿐입니다. 역사는 객관적 사료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말하는 건. 휴식 시간이 됐을 때 한국 대표단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USB를 제게 건넸어요. 감정 말고 데이터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몽골에서 더 보여드리죠. 그리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미란 한몽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네바 호텔 방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USB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커튼을 반쯤 친 창밖으로 제네바 호수의 야경이 보였지만 제 눈엔 들어오지 않았죠. 한글 공책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박경희의 눈빛도. 그냥 정치적 선전물일 거야. 중얼거리며 USB를 노트북에 꽂으려다 멈췄어요. 왜 망설이는 걸까요? 저는 평생 객관적 학자였습니다. 어떤 자료든 봐야죠. 결국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렸어요. GOGURYEO-DIEASPORA PROJECT 2015-2025 하위 폴더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DNA 어널러서스, 랭거지 스트럭처, 3D 아터팩트, 스캔, 카본 데이팅, 오럴 히스터리 데이터베이스. 저는 첫 번째 폴더를 클릭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3,500명의 DNA 샘플 분석 결과였어요. 그 옆에 현대 한국인 DNA 그리고 고구려 유적지에서 채취한 고대 DNA 샘플이 나란히 비교돼 있었죠. 일치율 98%. 숫자가 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옥스퍼드 대학 맥스플랑크 연구소 하버드 의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로고들이 보고서 하단에 서명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일 수 있어. 혼잣말을 하며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언어 구조 분석이었어요. 고구려 비문에 새겨진 언어와 현대 한국어, 몽골어의 문법 구조를 비교한 자료였죠.
동사 어순, 조사 사용법, 문장 구조까지 세밀하게 분석돼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 전공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더 충격이었어요. 이 분석은 정교했습니다. 아마추어가 만든 게 아니었죠. 음성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INTRVIEWKIMMIRAMPROJECT 오버뷰.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김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생님, 이건 어느 한 나라의 선전물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14개국 학자들이 함께 맞춰 본 퍼즐이에요. 정치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감정적이지 않았죠. 필요하시면 몽골로 초대하겠습니다. 연구소도 고려인 정착촌도 직접 보시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파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네바 호수에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30년 동안 제가 쓴 논문들,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들, 국제학회에서 한 발표들. 그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처음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무서웠습니다. 30년의 연구가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제가 평생 누구였는지 모르게 된다는 게. 새벽 4시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김미란의 메일 주소가 USB 안에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죠. 결국 짧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비공개를 조건으로 방문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잘 왔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공항 안내판이 한글로 가득했습니다. 입국장, 수화물 찾는 곳, 택시 승강장. 몽골어와 영어 사이에 한글이 당연하다는 듯 자리 잡고 있었죠. 이상하네. 중얼거리며 걷는데 천장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웰컴 투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어 방송이 몽골어, 영어와 똑같은 비중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몽골의 수도인가요? 아니면 작은 서울인가요? 출구로 나가자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30 초반쯤 돼 보이는 몽골인이었죠. 리 박사님이시죠? 저는 소야나 바야르예요. 한국문화교류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중국어로 답했어요. 아, 중국어로 부탁드립니다. 소야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전환했습니다. 물론이죠. 편하신 언어로 하시면 돼요. 2주 뒤 저는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공항 밖으로 나서자 울란바토르의 거리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건물마다 한국 기업 간판이 보였거든요. CU, 이마트, 카페베네. 택시들 사이로 현대 자동차가 줄지어 달렸죠. 여긴. 놀라셨죠? 소야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한국과 몽골이 함께 만든 도시예요. 젊은 세대 절반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들어요.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거리 곳곳에서 한글이 보였습니다. 카페 간판, 광고판, 심지어 버스 정류장까지. 한 카페에서는 K-팝 음악이 크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소야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형제니까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고구려를 우리 역사의 일부라고 배웠어요. 몽골 제국 이전에도 우리는 연결돼 있었다고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형제. 기록이 아니라 기억으로 이어진 관계.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한국어 교육센터라는 간판이 한글과 몽골어로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예요. 여기서 매주 300명의 몽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소야나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에서 한글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나다라마 바사.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교실 문마다 유리창이 달려 있어서 안이 보였죠. 한 교실에서는 10살쯤 된 아이들이 한글 자모를 쓰고 있었고 다른 교실에서는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소야나는 한 교실을 가리켰어요. 저 아이들에게 한국은 미래예요. 하지만 동시에 과거이기도 하죠. 우리 뿌리와 연결된
저는 교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벽에는 한반도 지도와 함께 고구려 영토가 표시된 역사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그 아래 아이들이 공책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죠. 그 순간 제네바에서 봤던 박경희의 한글 공책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물려준 그 공책.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의 공책. 다음은 고려인 정착촌입니다. 소연아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차창 밖 울란바토르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질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사람들의 기억이 말하는 또 다른 역사. 차는 울란바토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늘어선 주택가가 나타났어요. 소연아가 한 골목 앞에서 차를 세웠죠. 고려인 정착촌입니다. 내리자마자 저는 익숙한 냄새를 맡았어요. 김치찌개 냄새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한글로 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리 박사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박경희였어요. 제네바에서 봤던 그 여성.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셔서 감사해요.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제네바가 아니라.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향. 태어난 곳이 아니라 정체성의 뿌리를 말하는 거였죠. 이쪽으로 오세요. 박경희가 작은 문화센터로 저를 안내했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현관에는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사이에 고구려 문양이 새겨진 깃발도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열댓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다양했어요. 70대 노인부터 20살쯤 돼 보이는 청년까지. 리 박사님 소개할게요. 박경희가 노인 한 분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김일성 할아버지예요. 1937년생이시죠. 태어나자마자 기차에 실려 이곳까지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반갑소. 중국 학자라고 들었는데 우리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니 고맙소. 그는 옆에 앉은 손녀에게 뭔가를 가져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손녀가 낡은 상자를 꺼내왔어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죠. 이게 우리 보물이요.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몇 장과 작은 공책이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공책을 펼쳤어요. 우리 어머니가 쓴 거요. 한글을 잊지 말라고 고구려를 잊지 말라고 적어두신 거지. 공책 안에는 삐뚤빼뚤한 한글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주몽왕이 나라를 세웠다.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넓혔다.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글씨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정성스러웠습니다. 영하 40도 추위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는 이걸 가르치셨소. 러시아 말만 쓰라는 시대였지만 밤에 몰래 모여서 한글을 배웠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죠. 저는 알탄초이 에르덴입니다. 몽골 사람이에요.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고구려 역사도 배우고 있고요. 제게 고구려는 교과서 속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함께 만든 역사죠. 알탄초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순수한 열정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고구려 문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박사님도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경희가 테이블 위에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예요. 울란바토르에만 5,000명, 몽골 전역에는 2만 명이 살고 있죠. 우리는 러시아 말도 하고 몽골 말도 하고 한국말도 해요. 하지만 정체성은 하나예요. 사진 속에는 고려인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었고요. 청년들이 한글 간판을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고구려는 논문 속 글자가 아니에요. 박경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살아있는 기억이에요. 매일 아침 깨어나면 느끼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뿌리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에서 아이들이 한글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귓속에서 울렸죠. 소연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소로 가실까요? 김미란 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목 역사문화연구소는 울란바토르 시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로비 벽면에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죠. 고구려 최대 영토가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었고 그 위에 몽골 제국의 영역이 파란색으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리 박사님 환영합니다. 김미란이 악수를 청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죠.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제네바에서 뵀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해요.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싶었거든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좋아요. 학자 대 학자로 얘기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연구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고 책상마다 연구원들이 노트북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작업실입니다. 10년 동안 이 공간에서 모든 게 이뤄졌어요. 미란이 한 스크린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화면에는 3D로 구현된 고구려 유물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어요. 이건 몽골 북부에서 발굴된 철제 투구예요. 탄소연대 측정 결과 오색이경 것으로 나왔죠. 그녀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투구가 분해되며 각 부분의 상세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금속 성분, 제작 기법, 문양 패턴.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투구가 한국 경주에서도 발견됐어요. 일치율은 91%.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USB를 보셨군요.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분석했습니다. 당신들 방법론은 정교해요. 제 말에 미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과학으로 접근했으니까요. 옥스퍼드 고고학과, 하버드 유전학 연구소, 도쿄대 언어학과.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했어요. 다음 스크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DNA 나선 구조가 떠 있었어요. 고려인 3,500명의 DNA 샘플입니다. 여기에 현대 한국인 5,000명, 그리고 고구려 유적지에서 채취한 고대 DNA 22개 샘플을 비교했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세 그룹의 DNA가 거의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어요. 미토콘드리아 DNA 일치율 98%. 이건 직계 혈통을 의미합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제 전공이 아니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어 분석도 보시겠어요? 미란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고구려 비문 사진이 나타났고 그 옆에 한국어 문장 구조가 비교돼 있었어요. 동사가 문장 끝에 온다. 조사를 사용한다. 경어 체계가 있다. 모두 같죠. 저는 화면에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언어학은 제 부전공이었거든요. 분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전에 무시했던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죠. 박사님. 알탄초이가 옆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VR 콘텐츠 보시겠어요? 그는 저에게 VR 헤드셋을 건넸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썼습니다. 눈앞에 고구려 왕궁이 펼쳐졌어요. 너무 생생해서 숨이 멎을 뻔했죠. 궁궐 안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의 벽화, 기둥의 문양, 궁정 구조. 모두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한 거라고 알탄초이가 설명했어요. 이건 교육용이에요. 몽골 학생들이 고구려를 이해할 수 있게요. 헤드셋을 벗었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자가 쓴 기록만으로 역사를 판단하면 반쪽짜리 해석밖에 남지 않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우리는 기록과 기억, 과학과 증언을 모두 모았어요. 10년 동안요. 이게 우리가 찾은 진실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울란바토르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와는 달랐죠. 다음은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미란이 시계를 봤어요. 내일 몽골 대통령을 만나실 거예요. 다음날 오전 저는 다시 연구소로 갔습니다. 미란이 저를 건물 맨 위층으로 안내했어요. 스페셜 아카이브 룸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 앞에서 그녀가 카드키를 찍었죠.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연구의 결정판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만 밝게 빛나고 있었죠. 앉으세요. 미란의 말에 따라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고구려 영토, 몽골, 중앙아시아가 한 화면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DNA 샘플 채취 지점입니다. 3,500개.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며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고구려 유적지에서 시작해 한반도, 몽골,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붉은 선.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입니다. 목의 혈통 추적이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제 숨이 멎었어요. 일치율 98%. 이 숫자는 USB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시각화된 걸 보니 충격이 달랐습니다. 유럽 연구기관 3곳에서 교차 검증했어요.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죠. 미란이 다음 장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엔 언어 분석이었어요. 고구려 비문 214개를 분석했습니다. 문법 구조, 어순, 조사 사용. 현대 한국어와의 일치율은 93%.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1500년이 지났는데도 언어 뼈대는 그대로예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었어요. 고려인 노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죠. 이건 증언 기록입니다. 80명의 고려인 노인들이 기억하는 고구려 이야기를 모았어요. 노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였지만 자막이 떴어요. 우리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지. 우리는 고구려 사람이라고. 주몽왕의 후손이라고. 추위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그 자부심만은 버리지 않으셨어. 다음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스탈린이 우리를 기차에 실었을 때 할아버지는 한글 공책을 품에 안으셨어. 그게 우리 보물이었지. 거기엔 고구려 왕들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영상이 계속 이어졌어요. 1명, 2명, 10명. 80명의 증언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구려, 한글, 정체성. 마지막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원이 겹쳐지는 벤다이어그램이었어요. DNA, 언어, 기억. 이 셋이 모두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도 감정이 올라오는 게 보였죠. 이건 한 나라의 주장이 아니에요. 과학과 역사와 사람들의 삶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쌓아 올린 논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말을 크게 내뱉었어요. 미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인정하는 것도 용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30년. 제 인생 전부였는데. 박사님. 알탄초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일정이 나왔어요. 오후 3시에 국립대에서 간담회를 여신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풍경이 보였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역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기억으로 살아있는 역사를. 몽골 국립대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오우나 후르수 대통령이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몽골 외교부 장관, 한국 특사단, 김미란, 그리고 제가 자리했죠. 리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물었습니다. 통역이 그의 말을 중국어로 전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아니면 외교적으로? 예상과 달랐습니다. 결국 나온 말이었어요.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모든 부분이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기록만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기억이 있더군요. 데이터도 사람도 그 모든 게 맞물려 있었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걸 고구려 문화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영토가 아니라 기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죠. 한국 특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교육, 문화, 학술 교류를 중심으로요. 저는 그 자료를 내려다봤어요. 체계적이었습니다. 10년 준비한 게 느껴졌죠. 중국의 반발은 예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예상하죠. 몽골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토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와 기억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역사전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메시지였습니다. 베이징 번호였죠. 소야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인하세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장하오룬 국장이었어요. 즉시 베이징으로 복귀하라. 포럼 보고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소연아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중국 관영 언론 기사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몽골 마이너스 한국 역사 왜곡 시도 동북 공정 훼손 의도 명백. 기사 안에는 울란바토르 광장 사진과 함께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제 이름이 나왔어요. 중국 국립역사연구소 리 웨이밍 박사가 몽골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미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죠. 장하오룽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리 박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당신이 몽골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 대체 무슨 짓이야? 저는 자료조사를. 자료조사? 혼자서? 비공개로? 장 국장이 비웃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와. 안 그러면 당신 연구소 출입증 바로 정지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가셔야 하나요? 소연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아니면 진실을?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울란바토르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고려인들이 살고 몽골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연구자들이 진실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내일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미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우리는 이해할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외교부 브리핑룸.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단상 앞에 서자 조명이 눈부셨어요. 객석에는 장하오룽 국장을 비롯해 외교부, 선전부, 심지어 국가안전부 사람들까지 앉아 있었죠. 저는 손에 쥔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젯밤 호텔에서 밤새 쓴 거예요. 리 박사, 시작하시죠. 장 국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이건 정부가 원하는 보고서였습니다. 몽골의 역사 왜곡 시도와 대응 방안. 표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려는데 박경희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글 공책을 들고 있던 그녀. 고려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들려주던 이야기. 알탄초이에 반짝이던 눈빛. DNA 그래프. 언어 분석. 살아있는 모든 증거들. 박사님? 장 국장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이 보고서는 진실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장 국장의 눈이 가늘어졌죠. 무슨 소리야? 몽골에서 확인한 사실은 기존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고구려는 단순한 지방정권이 아니었습니다. DNA 분석, 언어 구조, 고려인들의 기억, 모든 게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만. 장 국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기록만 보고 기억을 무시했어요. 숫자만 보고 사람을 지웠죠. 저는 30년 동안 리 웨이밍. 장 국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정신 차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회의는 즉시 중단됐어요. 저는 복도로 끌려 나왔죠. 리 박사. 선전부 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선임연구원 직위 지금 즉시 해제야. 연구소 출입도 금지. 모든 정부명의 대외 활동도 전면 중단이야.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고야. 더 이상 이런 발언하지 마. 안 그러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어요. 아내도 알 수 있었죠. 연구소로 돌아왔을 때 제 사무실 문에 이미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빨랐어요. 보안팀이 제 짐을 박스에 담아 복도에 쌓아놓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리 박사님. 후배 저울인이 다가왔어요. 그의 눈이 붉었습니다. 선생님이 옳은 일을 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 제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여기 남아서 공부해. 진짜 역사를 찾아. 저는 박스를 들고 연구소를 나왔어요. 30년을 일했던 곳이었는데 나올 때는 박스 2개가 전부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졌어요. 중국 관영 언론 기사들이었습니다. 역사 전선의 배신자, 리 웨이밍 중국 학자, 몽골에 포섭됐나, 동북 공정 훼손 시도, 엄중 대응 필요. 기사마다 제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엔 욕설이 가득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누군가 낙서를 해놓았습니다. 배신자라고.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텅 빈 거실에 박스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직위. 명예. 동료. 안전. 모든 걸 잃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모그 낀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이 풍경이 제 성공을 상징했는데 지금은 그냥 뿌연 하늘일 뿐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리 박사님? 소야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베이징 외곽의 허름한 원룸이었습니다. 연구소 숙소에서도 쫓겨난 저는 이곳으로 이사했어요. 월세가 싼 곳이었죠. 짐이라곤 박스 2개와 노트북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밤 12시.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제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끝없이 나왔죠. 모두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학문을 배신한 학자, 중국 역사를 부정한 매국노 서구 세력에 포섭된 지식인. 댓글은 더 심했습니다. 욕설을 넘어 협박까지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가 쓴 논문들이 USB에 담겨 있었어요. 하나씩 열어봤죠. 고구려 지방정권론의 역사적 근거, 동북 영토의 중국 귀속성 연구, 고구려 왕조의 당나라 책봉체계 분석, 30년간 쓴 논문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업적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읽으니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저는 그냥 그걸 증명하는 도구였을 뿐이죠. 나는 학자가 아니었구나. 소리 내어 말했어요. 빈 방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정부의 결론을 포장하는 기술자였을 뿐이야. 눈물이 나왔어요. 처음엔 참으려 했지만 결국 터져나왔죠. 30회. 제 인생 전부였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가 있었어요. 이 방처럼 제 인생도 금이 가 있었죠. 휴대폰에서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중국 학술원 공문이었어요. 리 웨이밍의 모든 학위 및 연구 자격 재검토.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학위마저 뺏으려는 거군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추웠습니다. 난방도 약했죠. 책상 위에 울란바토르에서 받은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김미란의 명함. 뒤집으니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명함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아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죠. 한 통의 메일이 와 있었어요. 몽골 국립대에서 온 거였습니다. 리 웨이밍 박사님께. 우리는 당신의 용기를 존경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는 대가가 따르지만 침묵은 더 큰 죄입니다. 고구려 문화 네트워크의 국제전략 자문 자리를 제안합니다. 독립연구자로서 자유로운 학자로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김미란 한몽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몽골로 가면 다시는 중국에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가족도 친구도 모든 게 끊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뭐가 남을까요? 거짓으로 쌓은 명예, 침묵으로 지킨 자리. 저는 박경희 얼굴을 떠올렸어요. 한글 공책을 움켜쥐고 있던 그 손. 알탄초이에 반짝이던 눈빛. 고려인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그들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잃었어요. 고향도 언어도 안전도. 하지만 정체성만은 지켰죠. 저는 키보드를 쳤습니다. 단 한 줄. 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무언가 무거운 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새벽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석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에 있었어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정착하러 온 거였죠. 소야나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리 박사님. 아니, 이젠 동료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녀의 미소에 제 마음이 조금 풀어졌어요. 몽골 국립대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미란, 알탄초이, 박경희, 그리고 몽골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두 제게 박수를 보냈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미란이 제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죠. 오늘부터 고구려 문화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합니다. 몽골 외교부 장관이 선언했어요. 스크린에 로고가 떴습니다. 고구려 문양과 태극기, 몽골 국기가 하나로 어우러진 디자인이었죠. 이 네트워크는 영토가 아니라 문화를 중심으로 합니다. 교육, 학술, 문화 교류를 통해 새로운 동아시아 협력 모델을 만들 거예요. 한국 특사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참여국은 몽골, 한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중국의 대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30년 동안 그 시스템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이걸 역사전쟁으로 규정할 겁니다. 외교적 압박, 경제 제재, 언론 공세.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무기가 있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어요. 진실이요. 데이터, 과학, 사람들의 기억. 이건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걸 세계에 보여주면 돼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UN 학술 포럼을 다시 활용하세요. 이번엔 제가 반대편에서 발표할게요. 중국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걸 반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더 잃을 게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 박사, 공식 제안입니다. 고구려 문화 네트워크의 국제 전략 자문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제 심장이 뛰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 제 지식을 이번엔 진실을 위해 쓰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사진이 찍혔죠. 이 사진은 아마 중국 언론에도 실릴 겁니다. 배신자의 또 다른 증거로.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저녁에 소야나가 저를 작은 아파트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지내실 수 있어요. 대학에서 제공하는 숙소예요. 작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야경이 보였어요. 베이징과는 달랐죠. 스모그가 없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 환영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몽골 전통 과자와 함께 손편지가 있었죠. 알탄초이가 쓴 거였어요. 리 박사님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팀이에요. 함께 진실을 찾아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미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첫 대규모 행사가 있어요. 울란바토르 외곽 초원에서요. 준비 도와주실 수 있죠?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기억 기반 역사 연구 방법론. 30년 만에 진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울란바토르 외곽 초원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한가운데 큰 무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몽골인, 한국인, 고려인, 유학생, 청년, 노인.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무대 옆 텐트에서 긴장한 채 서 있었어요. 오늘 제가 무대에 서기로 했거든요. 떨리세요? 소야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요. 무대 위에서는 이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몽골 대통령 우우나 후렐수우가 연단에 섰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영토가 아니라 기억으로, 전쟁이 아니라 문화로 이어지는 역사를요.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특사가 기념사를 전했고 고려인 대표가 증언을 했죠. 마지막 순서입니다. 알탄초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는 사회자였습니다.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30년 동안 다른 길을 걸었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용기를 낸 분입니다. 리 웨이밍 박사님 나오세요.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천 쌍의 눈이 저를 바라봤죠. 어떤 눈엔 호기심이, 어떤 눈엔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30년 동안 틀린 지도를 들고 살았습니다. 첫 마디가 나왔어요.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고구려를 중국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록만 보고 기억을 무시했죠. 사람을 지우고 숫자만 남겼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역사를 봤습니다. 박경희 선생님의 한글 공책, 고려인 할아버지들의 기억, 몽골 청년들의 눈빛, 그리고 과학이 증명한 진실을요. 박경희가 앞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저는 제 논문이 누군가의 정체성을 지웠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뿌리를 부정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군중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게 진실을 보여줘서요. 무대 아래에서 박수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초원 전체가 박수를 울렸죠. 알탄초이가 다시 무대에 올랐어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래해요. 무대 옆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올라왔습니다. 고려인 아이들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마이크 앞에 섰죠.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초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중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도, 몽골인도, 고려인도 모두가 함께 아리랑을 불렀죠. 저는 무대 위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역사였어요. 기록이 아니라 기억으로, 국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역사. 노래가 끝났을 때 모두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박경희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밤 초원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어요. 사람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을 잘못 살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길을 찾았구나. 소연아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뭘 하실 거예요? 논문을 쓸 겁니다. 진짜 논문을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2달 뒤 베이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요. 외곽의 작은 아파트, 제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곳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VPN을 연결하고 GOGURYEO 컬처럴 네서크 온라인 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속에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죠. 김미란, 소야나, 알탄초이, 박경희. 그리고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 리 박사님 안녕하세요. 알탄초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음 달 UN 포럼 준비예요. 화면을 공유하며 발표 자료를 검토했어요. 제가 준비한 부분도 있었죠. 중국의 반론 예상 지점이 이거예요. 저는 제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선전이라고 몰아갈 겁니다. 우리는 과학 데이터로 대응해야 해요. 1시간 동안 회의가 이어졌어요. 끝나고 나서 미란이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제 다시 울란바토르 오세요? 다음 달이요. 논문 마무리하고요. 저는 노트북 화면 이름을 내려다봤어요. 웨이밍 리 인디펜던트 리서처. 독립연구자. 더 이상 국가의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유로운 학자였죠. 새 파일을 열었어요. 기억 기반 역사 연구 방법론 동북아 사례 분석. 3개월 동안 쓴 논문이었습니다. 이제 결론만 남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패자의 기억, 디아스포라의 증언, 과학적 데이터가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한 진실이 드러난다. 문장을 쓰는 동안 창밖이 밝아왔어요. 베이징의 아침이었습니다. 여전히 스모그가 끼어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게 제 성공의 배경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후배 저울인이었어요. 선생님 비밀인데요. 연구소에서 선생님 논문 몰래 읽는 사람들 많아요. 다들 조용히 공감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는 거죠.
논문을 저장하고 이메일에 첨부했어요. 수신자는 국제학술지 편집장이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독립학술지죠. 제출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찬 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울란바토르 초원에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무대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저울인이 몰래 보내준 거였죠. 선생님이 행복해 보여요. 그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학자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노트북을 닫고 코트를 걸쳤습니다. 오늘은 베이징대 근처 도서관에 갈 예정이었어요. 새 연구를 위한 자료를 찾으러요. 문을 열고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여기서 제가 다시 태어났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모든 것과 맞바꿔야 하는 대가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나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거리로 나서자 베이징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택시가 지나가고 노점상들이 문을 열고 있었죠. 저는 그 속을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쓰는 역사는 화려하지 않아요. 조용하고 느리게 흘러가죠. 하지만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일부였어요. 한 발 한 발 걸으며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독립연구자 리 웨이밍으로서 진실을 찾는 학자로서.